1인실 병실 안은 고요했다.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기계에서 나는 삐 소리만이 살아있는 것처럼 들렸다. 침대 위에는 여든이 넘은 정자 할머니가 누워 있었다. 눈도 뜨지 못한 채 10년이 넘게 세월을 견디고 있었다. 그 옆에는 영호 할아버지가 있었다. 이제는 허리도 굽고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잡힌 노인이었다. 여보, 오늘은 하늘이 참 맑아. 영호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좋아하던 노래가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더라. 혹시라도 들을 수 있을까? 나 당신 남편 영호야. 언제나 당신 곁에 있어. 눈물 한 방울이 영호 할아버지 손등 위로 떨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병실 문이 끽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아버님, 저 왔어요. 큰며느리 혜진이요. 병실에 들어온 여자는 50쯤 되어 보였다. 원피스를 입은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화장은 문병 온 사람답지 않게 짙었다. 오냐, 혜진이 왔냐? 먼 길 오느라 고생했구나. 아버님이 더 고생이시죠. 어머님은 여전히 그대로세요. 의사 말로는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하네. 이렇게 어머님이 오래 사시는 것도 다 아버님 덕분이죠. 큰 며느리는 살짝 웃으며 의자에 앉았다. 짙은 향수가 병실 안으로 퍼졌다. 영호 할아버지는 코끝이 찡했지만 굳이 내색하지 않았다. 큰 며느리 혜진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이내 영호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참, 아버님,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관리 잘 되고 있어요? 그 말에 영호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왜 묻는 게냐? 아, 별 뜻은 없어요. 요즘 세입자 문제도 많다고 들어서요.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제가 좀 알아봐 드릴 수도 있고요. 큰 며느리 혜진은 자연스러운 척 웃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날카로웠다. 영호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괜찮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 그래도 아버님 연세에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가족이니깐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큰 며느리 혜진은 다가와 영호 할아버지의 옷소매를 가볍게 잡았다. 순간 영호 할아버지는 움찔하며 손을 뺐다. 그럴 것까지 없다. 너도 내 가정 신경 써야지. 큰 며느리 혜진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미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병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잠시 후 큰 며느리 혜진은 정자 할머니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저 혜진이에요. 빨리 일어나셔서 아버님이랑 같이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큰 며느리 혜진은 다정한 말투로 속삭였지만 시선은 정자 할머니가 아닌 영호 할아버지를 향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다정함보다는 계산이 섞여 있는 듯 했다. 영호 할아버지는 그것을 눈치채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늦었으니 가봐라. 오늘은 나도 컨디션이 좀 안 좋네. 벌써요? 그래도 조금 더 있다가. 아니다, 됐어. 얼른 가보거라. 큰 며느리 혜진은 살짝 입을 내밀며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아버님, 식사 잘 챙겨 드세요. 큰 며느리가 병실을 나가자 문이 닫히며 철컥 소리가 났다. 영호 할아버지는 그 문을 바라보다가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여보, 저 아이가 왜 이렇게 자주 오지? 자꾸 아파트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냄새가 나. 혜진이는 병문안 오는 게 좋은가 봐. 어쩜 저렇게 웃을까? 참 이상하지. 그날 밤 영호 할아버지는 병실 침대 옆에서 잠시 꾸벅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정자 할머니는 말했다. 여보, 혜진이 조심해요. 그 아이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영호 할아버지는 놀라서 깼다. 여보? 하지만 병실은 고요했고 정자 할머니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영호 할아버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내가 헛소리를 들은 건가? 그때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아버님, 어머님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다음에 뵈면 맛있는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그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답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큰며느리 혜진은 더 자주 병실을 찾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영호 할아버지는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얀 벽을 멍하니 바라보며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있었지만 입술에는 커피 한 방울도 닿지 않았다. 어젯밤 그 꿈 정자가 분명히 무슨 말을 했는데 영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요즘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그때 병실 저 끝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아버님 저 왔어요. 큰 며느리 혜진이었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화사했다.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진주 귀걸이, 손에는 도시락까지 들고 있었다. 이건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소고기 미역국이에요. 직접 끓여서 왔어요. 그래, 참 정성이 가득하네. 아버님 것도 챙겨왔어요. 요즘 식사 잘 못하시죠? 괜찮다, 병원밥이면 충분해. 큰 며느리 혜진은 웃으며 도시락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고소한 미역국,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이 놓였다. 아버님, 한 숟갈이라도 드셔보세요. 됐다니까 그러네. 에이, 한 숟갈만 드셔보세요. 어머님이 깨어나셔서 맛보시면 맛에 놀라실걸요. 영호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미역국을 떠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진짜 맛있네. 정말 직접 끓인 거냐? 그럼요, 어머님 레시피 그대로예요. 예전에 제가 배워뒀거든요. 큰며느리 혜진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따뜻함과 함께 묘한 여유가 섞여 있었다. 식사를 마치자 큰며느리 혜진은 물티슈로 영호 할아버지의 손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버님, 손이 많이 거칠어요. 큰며느리 혜진의 손끝이 영희 할아버지의 손등을 스쳤다. 영호 할아버지는 손을 빼며 작게 헛기침을 했다. 괜찮다, 나 아직 멀쩡해. 그래도요, 남자는 외로움에 약하잖아요. 큰며느리 혜진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병실 창가로 다가갔다. 햇살이 큰며느리 혜진의 머리카락 위로 부드럽게 떨어졌다. 요즘 날씨 참 좋죠? 어머님도 저 햇살 느끼실까요? 모르겠다.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고마울 뿐이지. 맞아요. 근데 아버님 너무 고생만 하지 마세요. 가끔은 저랑 커피라도 마셔요. 어머님 얘기하면서요. 영호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누군가 자신을 위로해주는 말이 너무 오랜만이었다. 그날 저녁 병실을 나서는 큰며느리 혜진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제 시작이야. 큰며느리 혜진의 입가에는 짧은 미소가 번졌다. 며칠 뒤 큰며느리 혜진은 또 병원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커다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아버님, 저번에 보니깐 아버님 옷이 많이 낡았더라고요. 새 걸로 사왔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버님 옷이 낡으면 제 마음이 아파요. 큰며느리 혜진은 영호 할아버지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다정하게 옷 맵시를 잡아주며 말했다. 아버님, 10년은 더 젊어 보이세요. 제가 앞으로 자주 옷도 사드릴게요. 큰며느리 혜진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병실 문 밖에서 지나가던 간호사가 말했다. 큰며느리분, 정말 효심이 깊으시네요. 이렇게 자주 오시다니. 당연하죠. 가족이잖아요. 큰며느리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나 눈동자 속엔 효심이 아닌 다른 욕망이 반짝였다. 그날 밤 큰며느리 혜진은 집으로 돌아와 술잔을 기울였다. 10년째 누워있는 어머님 재산이 아직도 그대로라니. 아버님 혼자 관리하고 있으니 그 문서만 있으면 끝인데. 큰며느리 혜진은 와인을 마시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큰며느리 혜진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엔 일부러 화장도 옅게 하고 평범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아버님, 오늘도 왔어요. 그래, 요즘 자주 와서 고맙다. 아버님도 이제 저를 딸처럼 편하게 생각하세요. 딸이라.
영호 할아버지는 허허 웃었다. 딸이었으면 좋지 요즘은 말벗도 없어서 허전하긴 해. 제가 있잖아요. 어머님도 전에 저한테 많이 의지하셨어요. 그날 저녁 큰며느리 혜진은 병원을 떠나기 전작게 말했다. 아버님, 요즘 어머님 이름으로 된 아파트는 잘 관리되고 있죠? 그건 왜? 아버님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회계는 조금 볼 줄 아니까 정리라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됐어. 그런 일은 내가 한다. 아버님, 저 정말 진심이에요. 혹시라도 누가 욕심내면 어쩌시려고요? 큰며느리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그 눈빛엔 혹시 그 문서가 어디 있을까 하는 계산이 스쳤다. 영호 할아버지는 묵묵히 대답하지 않았다. 큰며느리 혜진이 병실을 떠난 후 영호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상한 일이야. 요즘 부쩍 저 애가 왜 자꾸 재산 얘기를 하지? 영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다. 여보, 당신이 깨어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그날 밤 영호 할아버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아버님, 오늘 이야기 즐거웠어요. 내일 저녁은 제가 좋은 데로 모실게요. 영호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결국 답을 쓰지 못했다. 그저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여보, 누군가가 우리 둘 사이를 흔드는구나. 하지만 난 아직 당신 옆을 지킬 거야. 영호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그 눈물은 정자 할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 정자 할머니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렸다. 아버님, 저 왔어요. 익숙한 목소리 큰며느리 혜진이었다. 오늘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검정 가디건을 걸쳤다.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다. 그래, 혜진아 또 왔구나. 네, 아버님 혼자 두기 뭐해서요. 오늘은 집에서 아버님 좋아하시는 반찬도 좀 싸왔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큰며느리 혜진은 반찬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정자 할머니의 이불을 정리했다. 아버님, 제가 어머님 손톱 좀 깎아드릴게요. 제가 깔끔한 걸 좋아하잖아요. 큰며느리 혜진의 손놀림은 조심스러웠지만 영호 할아버지의 시선은 계속 그 손끝을 따라갔다. 정말 잘하네. 에이, 별 말씀을요. 저 사실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향수도 조금 뿌렸어요. 익숙한 향이 나면 어머님 기분이 좋으실까 해서요. 그 말에 영호 할아버지는 살짝 코끝을 찡그렸다. 정말로 그 향은 정자 할머니가 예전에 즐겨 쓰던 바로 그 향이었다. 큰며느리 혜진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아버님, 가끔씩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좋아요. 사람은 외로움을 달래야 오래 산대요. 큰며느리 혜진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흘렀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 이후 큰며느리 혜진은 거의 매일 병원에 들렀다. 간호사들도 큰며느리 혜진을 반갑게 맞았다. 큰며느리분 정말 효녀세요. 아휴, 별말씀을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면야. 하지만 어느 날 병원 구석에서 큰며느리 혜진은 담당 간호사와 얘기하고 있었다. 간호사님, 혹시 이 병실의 보호자 서류는 누가 보관해요? 아, 그건 할아버님께서 직접 가지고 계세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큰며느리 혜진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며칠 뒤 둘째 며느리 민지가 병문안을 왔다.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바빴지? 네, 애들 학교 때문에요. 둘째 며느리 민지가 병실에 들어서자 마침 큰며느리 혜진도 있었다. 어머, 형님도 와 계셨네요. 그래,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왔지. 두 며느리의 시선이 잠시 부딪혔다. 둘 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공기는 차가웠다. 형님, 요즘 병원에 자주 오신다면서요? 그럼 어머님 뵈러 와야지. 네, 근데 형님은 요즘 집에는 잘 안 붙어 계신다고 하던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들은 얘기예요. 형님이 요즘 여기저기 많이 다닌다고 해서요. 큰 며느리 혜진은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렸다. 둘째 며느리 민지는 조용히 영호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요즘은 워낙 세상이 험하잖아요. 그 말에는 무언의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큰 며느리 혜진은 집으로 돌아가 화장대 거울 앞에 섰다. 나를 의심하는 거야? 동서가 눈치챘나 보네. 큰 며느리 혜진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카락을 넘겼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다음 날 병원 복도에서 큰 며느리 혜진이 영호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이름으로 된 아파트 집문서 어디에 두셨어요? 그건 왜 묻니? 아, 그냥요. 혹시라도 누가 욕심내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런 일은 없다. 아버님,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회계도 조금 알고 부동산 계약서도 많이 다뤄봤잖아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큰 며느리 혜진은 조용히 손을 내밀어 영호 할아버지의 팔에 손을 얹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순간 영호 할아버지는 단호히 말했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한다면 그런 말은 꺼내지 마라. 큰 며느리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저 오해하셨어요. 저는 단지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해라. 재산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야. 큰 며느리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알겠어요.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큰 며느리 혜진은 눈시울을 붉히며 병실을 나섰다. 그러나 복도 끝을 돌자마자 그 눈빛은 차갑게 바뀌었다. 좋아요, 아버님, 그럼 제가 좀 더 가족답게 보여드릴게요. 큰 며느리 혜진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이제부터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모든 건 다 내 손 아니야. 큰 며느리 혜진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 속엔 욕망이 스며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여기 계셨네요. 뒤돌아보니 큰 며느리 혜진이 서 있었다. 큰 며느리 혜진은 짙은 코트를 입고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날이 많이 쌀쌀하죠?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따뜻한 카페라떼예요. 그래, 고맙다. 요즘 어머님 상태가 안정적이라서 다행이에요. 응, 그게 다 너 덕분이지. 영호 할아버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따뜻함이 입안으로 스며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불편했다. 큰 며느리 혜진은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버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저 어머님 이름으로 된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혹시 파실 생각은 없으세요? 영호 할아버지는 커피를 내려놓았다. 그건 왜? 요즘 관리비도 오르고 세금도 많잖아요. 어머님도 깨어나시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큰 며느리 혜진은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미소는 낯설었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아버님, 왜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전 그냥 도와드리고 싶을 뿐인데.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그건 내 일이야. 큰 며느리 혜진은 시선을 돌렸다. 아버님, 혹시 저 미워하세요? 미워할 이유가 있나? 그럼 왜 이렇게 저한테 차가우세요? 전 진심인데. 큰 며느리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은 항상 바쁘다며 외면하고 시댁은 저한테 무심하고. 저 그냥 누군가가 제 얘기 좀 들어줬으면 했어요. 큰 며느리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영호 할아버지는 당황했다. 울지 마라, 그럴 일 아니다. 아버님, 아버님만이라도 저 좀 이해해 주세요. 큰 며느리 혜진은 영호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았다. 그 따뜻한 온기에 영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손을 뺐다. 혜진아, 내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 왜요? 제가 진심으로 걱정하는데 왜요? 너와 나는 선이 있다. 그 선을 넘으면 다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야.
큰며느리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외로워서 그랬어요. 외로움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걸 진정 모르냐? 순간 큰며느리 혜진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그래요, 아버님 알겠어요. 이제 더는 병원에 안 올게요. 큰며느리 혜진은 차가운 미소를 남기고 병실을 나섰다. 다음 날부터 정말로 큰며느리 혜진은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원무과에서 다급하게 영호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 김정자 환자 보호자님, 지난주에 서류가 수정돼서 왔던데요. 서류라니요? 어머님 환자 동의서요, 사인도 되어 있던데요. 뭐라고요? 영호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난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어. 큰 며느리분이 대신 가져왔다고 하시던데요. 영호 할아버지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다. 그게 무슨 소리요? 보호자 위임장도 같이 제출됐어요. 가족은 가능하거든요. 전화기 너머 그 말을 들은 영호 할아버지는 털썩 주저앉았다. 혜진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설마. 가슴이 두근거렸다. 영호 할아버지는 급히 병원 기록실로 내려가 확인했다. 거기에는 분명히 박영호의 이름으로 된 위임장이 있었다. 하지만 그 글씨는 영호 할아버지가 직접 쓴 것이 아니었다. 이건 위조야, 조작됐다고. 영호 할아버지는 의자에 털썩 앉았다. 여보, 이제 당신이 깨어나야겠어. 이젠 내가 못 버텨. 그날 밤 병원 복도에 큰며느리 혜진이 다시 나타났다. 큰며느리 혜진의 손에는 커다란 서류 봉투가 있었다. 큰며느리 혜진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들어왔다. 아버님 주무세요? 영호 할아버지는 깨어 있었다. 왜 왔냐? 그냥 죄송해서요. 어제는 제가 좀 과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는 아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 위임장 서류를 냈더구나. 그것도 내 이름으로. 그건 뭐냐? 내 서명을 위조했잖아. 큰며느리 혜진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표정이 달라졌다. 아버님, 그거 그렇게 큰일 아니에요. 가족끼리 도와드린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그게 도와주는 거라고. 시부모를 속이고 재산을 노리는 게. 아버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어머님 재산이 혹시나 허투루 쓰일까봐. 닥쳐라. 영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다. 이젠 정말 너를 믿을 수 없구나. 다시는 병원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큰며느리 혜진은 핸드백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 녹음기 안에는 아버님이 저한테 뭐라 하신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뭐라고? 이걸 들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늙은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위로받는 소리 오해받기 딱 좋겠죠? 영호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감히 내가 지금 그걸 협박이라고 하는 거냐? 협박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죠. 큰며느리 혜진은 싸늘하게 웃었다. 아버님, 이 세상은 착한 사람만 손해봐요. 큰며느리 혜진은 그렇게 말하고 병실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자 영호 할아버지는 주저앉았다. 이제 정말 당신 깨어나야 돼. 집안이 무너지게 생겼어. 영호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리고 그 순간 정자 할머니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치 이제 내가 일어날 때가 됐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며칠 후 큰며느리 혜진은 다시 병원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저번과 달리 표정이 밝았다. 아버님, 저 왔어요. 오랜만이죠? 영호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큰며느리 혜진은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아버님, 저도 생각해봤는데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해하러 왔어요. 화해? 네. 어머님이 깨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다들 한 가족인데 이렇게 삐걱대면 안 되죠.
큰며느리 혜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작성한 문서예요. 어머님이 완전히 의식 돌아오기 전까지 어머님 명의의 모든 재산을 아버님이 임시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모두 다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영호 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또 그 소리냐? 아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안전하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서류 정리도 다 해드릴게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 순간 여보 작은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다. 둘 다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정자 할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님? 큰며느리 혜진의 눈이 커졌다. 영호 할아버지가 다가가 정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여보, 들려? 나야, 나 당신 남편 영호. 정자 할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오래 감고 있었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 눈빛은 희미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여보 혜진이. 정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큰며느리 혜진은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떨어뜨렸다. 어머님, 저 병문안 왔어요. 정자 할머니는 큰며느리 혜진을 바라봤다. 그거 내 이름으로 된 서류 아니야? 큰며느리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요, 오해예요, 그냥. 혜진아. 정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나누는 건 괜찮아. 하지만 남의 걸 훔치려 하면 그건 죄야. 순간 병실은 조용해졌다. 큰며느리 혜진은 뒤로 물러나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불안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어요. 정자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럼 마음이라도 솔직했어야지. 사람 마음을 자기 멋대로 이용하면 안 되는 거란다. 정자 할머니의 말에 큰며느리 혜진은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영호 할아버지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당신이 깨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정자 할머니는 남편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왠지 내가 깨어나야 될 것 같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들이 들어왔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기적이에요. 며칠 뒤 병원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정자 할머니는 회복 중이었고 영호 할아버지는 그 곁을 지켰다. 큰며느리 혜진은 조용히 병원을 떠났다. 그 누구도 그녀를 막지 않았다. 얼마 후 병실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아버님, 어머님께.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 욕심이 얼마나 추한지 알았어요. 어머님께 용서를 빌어주세요. 큰며느리 혜진 드림. 영호 할아버지는 정자 할머니에게 편지를 읽어주었다. 여보, 당신이 다 옳았어.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욕심이었어. 몇 주 뒤 정자 할머니는 거의 건강을 회복했다. 여보,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그래, 집에 가자. 그날 퇴원 수속을 밟을 때 간호사가 말했다. 큰 며느리분께서 그동안의 병원비 다 결제하셨어요. 네. 뭐라고요? 영호 할아버지와 정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봤다. 정자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그 아이 완전히 나쁘진 않았네요. 영호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잘못된 길로 가도 결국엔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어 있지. 그들은 병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봤다. 10년 동안 그들의 인생이 멈춰 있던 자리. 하지만 이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